안녕하세요, 교육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도 차상, 신호장치의 대표 설비인 ATP, 지상장치 및 텔레그램, 해석에 대한 마이크로 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나 몇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 여러분들은 ATP, 지상장치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A 프린터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순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ATP 지상장치 핵심 하드웨어인 발리스 현장 설비를 소개하며 소프트웨어인 지상장치, 텔레그램 용어를 해석 및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마지막에 과정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P 지상장치는 발리스 2개, 발리스 치부대 2개, LEU 1개, 케이블 하드웨어 및 텔레그램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발리스는 2개가 1조로 설치 운영되어지며 최소 2.3m, 서로 간 이격하고 5m까지 이격하여 시속 500km 이하 운행 열차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류는 선로변 장치의 약자로 신호기구함, ABS, ATS. 계전기의 병렬로 조건을 받아 텔레그램 데이터로 변경하여 발리스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TP 텔레그램이란 ATP 지상, 장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텔레그램이라고 한다. 즉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인프라와 P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설계한다. 그리고 LEU 발리스, 드라이브 보드 및 발리스에 입력되어 동작하게 됩니다. 그럼 설계 프로그램인 인프라와 PSA에 대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이며 사용 용도가 ATP 설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인프라라는 프로그램은 텔레그램이라는 데이터의 기초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령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할 때 도로와 전기수도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인프라 프로그램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료를 가지고 PSA 프로그램은 세탁소, 슈퍼, 시청 등의 자세한 내용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최종 결과의 명칭이 텔레그램인데 이 텔레그램을 발리스와 LEU에 설치하여 ATP 설비를 정상 동작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파일, 이름 및 저자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확장자가 발리스면 발리스에 설치되는 파일이고 만약에 LEU이면 LEU 내부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진다. 두 번째 설명은 LEU 내에 설치되어지는 확장자, LEU 파일의 생성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버전이 4.0, 1이다. 두 번째 설명은 텔레그램의 길이 승인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정보이다. 길이는 1023비트를 넘어설 수 없으며 승인이 되어지면 CRC, 즉 순환 중복 검사 값이 나온다. 통신에서 정보의 장애, 위치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으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값이 변해져 있어 쉽게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그 자료인 패킷을 불러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PSA 프로그램에 그려놓은 인프라에게 번호와 렉, 아이디가 표기되어 있다. 실제 설비의 순서를 나타낸다. 해석 내용을 보면 발리스 드라이브 보드에 연결된 발리스의 위치가 기록되어져 있다. 즉 2개 중에 첫 번째 발리스에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이며 CBC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참고로 발리스 텔레그램은 인필과 메인이 다르다. 예를 들어 1의 1은 메인 1의 2는 인필이며 메인 발리스 1의 1의 PDA인 레인저로 텔레그램 입력할 때는 CBC는 0, CBF는 1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텔레그램 순서는 2개 중 1은 CBC, 2개 중 2는 CBF이다. 생각보다 복잡하다. 해석해보면 6개의 입력이 ABS, 유니트에서 ATS와 병렬로 여자시킨 8핀 계전기로 들어오는데 그 조건을 표시한 것이다. 1부터 3까지는 신호기, 현시 상태 입력, 4부터 6까지는 각 진로를 표시한다. 2번 선, 4번 선, 5번 선 중
1번 진론이 2번 궤도 진입 내용이며 2번 루트는 4번 궤도 3번 루트는 5번 궤도를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설명을 보면 스테디는 입력이 있다는 얘기이고 오프는 입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진행이 ABS 하면서 입력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때 진로는 4번 되도록 구성되어진다는 것이 된다. 두 번째는 진행 신호에서 4번 진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텔레그램이다. 4번 선 진행 시 랭킹, 이동 권한, 구배 속도 등의 정보를 표시해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CRC 값이 표시된다. 이 값은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값이 바뀌는 값으로 주민등록번호처럼 오직 4번 선 진행에서만 출력되어 나오는 값이다. 값이 레인저에 의해 측정되어지지 않으면 텔레그램을 재입력하여 보고 그래도 안되면 발리스를 교체해야 한다. 클리어업다운은 상하 정보의 방향을 이란 뜻으로 정의한다. 지상에서 차상으로 정보가 올라간다는 내용이다. 텔레그램을 보면 먼저 영어 문자 1개를 쓰고 뒤에 내용을 덧붙여 표기하였다. 첫째 문자는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 얘기하는 말이다. Q는 정의를 내리고 N은 순서를 말하고 M은 ATP를 말하며 L은 거리를 말고 B는 속도를 말하고 T는 시간을 얘기하며 G는 구배를 얘기한다. 세 번째는 텔레그램을 전송하는 매체가 발리스인지 루프인지 정하는 것이다. 고속선은 루프를 이용하여 ATP 기능을 수행한다. MPIG는 한 조의 발리스 그룹에서 텔레그램 입력 시 자신의 위치가 신호기 외방에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표시하는 정보이다. 발리스 식별 번호가 있는데 인필은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 발리스와 만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선택하고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경우는 이를 선택한다. 두 번의 경우 기관차 출고 시에 차상장치가 책임 모드에서 완전 모드로 변경되어 시험용 발리스는 이를 선택하여야 한다. 보통은 이를 선택한다. 이제 링킹 정보를 보도록 하겠다. 먼저 5번 패킷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12번은 이동 권한, 21번은 구배, 27번은 속도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열차가 운행 방향이 정방향이면 1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전송하며 역방향은 2를 입력한다. 그리고 양방향은 0을 입력한다. 각기엔 RB로 표기된다. 다음은 108비트 패킷 길이가 있다. 발리스 1개당 1023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거리의 단위는 1M 단위로 계산된다. 다음 발리스가 있는 곳은 이곳으로부터 801M 위치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10M 오차를 부여한다. 첫째 줄의 국가가 바뀌지 않으므로 0이다. 우리나라는 883번 국가 코드를 가지고 있다. 둘째 줄은 다음에 만날 발리스 그룹의 아이디이다. 넷째 줄에 보면 만약에 링킹이 안되면 비상 점차시킬지 상용 정차시킬지 선택하는 코드이다. 다섯째 줄은 허용 오차 범위를 10M 주는 것이다. 일곱 번째 라인은 만약 다음 801M 가서 발리스와 만나지 못하면 다시 113M 이동하면 다음 발리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발리스의 번호는 4199이다. 상용제동은 전기제동과 공기제동을 동시에 동작시키는 것이고 비상제동은 공기제동만 동작시켜 확실히 정차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이동 권한 12번 정보에 대한 것이다.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시속 160km까지 속도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 줄은 이동 권한의 길이이다. 첫 번째는 931M, 두 번째는 988M, 세 번째는 963M이며 마지막은 970M이다. 즉 4개 구간의 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며 4개의 구간이 해당된다. 세 번째 줄에 완의 속도는 정지 지점에서 위험 지점까지 사이의 최고 속도 25km 이하이다. 21번 패킷은 구배 정보가 들어있다. 이미 인프라 설계 때 입력했기 때문에 PSA 설계에서는 넣지 않는 값이다. 어필은 상구배 다운힐 하구배를 얘기한다.
자료 입력 시에는 정방향, 역방향, 양방향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종점은 900 프로파일의 끝을 225로 표시하고 정적 속도 프로파일 SSP, 즉 정적 속도 프로파일은 127로 표시한다. 이 말은 종점이고 더 이상 가는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뜻이다. 둘째 줄에 90m 동안 시속 130km 이하로 허용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속도 제한의 종류가 7개가 있다는 얘기이다. 정적 속도 프로파일이란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를 뜻한다. 127은 속도의 정적 속도, 프로파일 속도로 갈 수 있는 종점이다. 2525m. 이동 후 끝 지점에서 25km 이하로 위험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에러는 총 4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 정의되어지지 않는 신호, 두 번째는 불안정한 입력 신호, 세 번째는 신호 떨림 현상, 네 번째는 정전 확인의 내용을 가진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텔레그램 내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텔레그램 내용을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도 차상, 신호장치의 대표 설비인 ATP, 지상장치의 개요 및 에러, 메시지 분석에 대한 마이크로 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 여러분들은 ATP, 지상장치의 개요 및 에러, 메시지 분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순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ATP 지상장치 이해 및 설비 소개이며 이 파트에서는 지상장치의 ERTMS ETCS의 내용을 설명하며 그에 따른 장치도 설명을 할 것입니다. 2. 텔레그램과 차상 장치에 나타나는 메시지에 에러.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ATP 지상장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3. 마지막에 과정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P 지상장치 이해 및 설비 소개. ATP는 차상, 신호장치의 대표 설비로서 Automatic TRAIN Protection이라고 정의되며 지상에 설치 되는 발리스,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트랜스폰더가 언어입니다. 지상에서 기관사에게 이동 권한 및 랭킹 속도 및 기타 운전 정보를 주어 열차 안전 운행을 열차 사이의 간격 유지에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ATP는 유럽의 ERTMS ETCS 기준에 의해 정해되어진다. ERTMS란 유럽 철도 교통 시스템의 약자이며 ETCS는 유럽 철도 제어 시스템을 얘기한다. 여기에는 4단계가 있으며 첫 번째는 STM 모드가 있다. ATS를 사용하는 모드이며 레벨 0라고 한다. 두 번째는 레벨 1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KTCS1이라고 한다. ATP 지상장치를 이용하여 열차의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레벨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KTCS2라고 한다. 현장의 궤도는 유지하나 신호기는 없애도 무방하다. 그리고 무선을 이용하여 열차를 제어한다. 다만 ATP 지상장치는 거리를 보장하거나 레벨 전환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레벨 3가 있으며 그래도 신호기 등 지상장치를 없애는 레벨이다. 무선을 통해 완전히 제어되며 다른 말로는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 ATP KTCS는 ATP의 레벨 1을 가리키는 KTCS1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발리스와 LEU, 유니트 제어, 케이블 등이 설치되어지며 무선 신호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라선의 경우가 대표적인 레벨 1 구간입니다. 즉 무선 신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궤도회로 신호기 등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레벨입니다. 이때 발리스 2개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는데 이유는 열차의 운행 방향을 차상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발리스 1번을 처음 만나고 2번을 나중에 만나면 열차는 정방향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2번을 만나고 1번을 만나면 역방향 운전 즉 양방향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DISTNAC 투고라고 하는 방식의 운전을 하게 되는데 열차 자신이 정지할 능력이 있는 만큼 정지 위치까지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한 번에 제동으로 정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로 용량이 증가하여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현장 발리스는 열차 운행 정보를 수신할 때 열차에서 송신하는 27mHz 헤르츠의 에너지 주파수를 받아 발진하며 평상시에는 발진하지 않습니다. ATC 설비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에 자장면을 주문했다면 자장면 자체를 가져다 주면 ATC 설비라 할 수 있고 자장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져다 준다면 ATP 설비라 할 수 있습니다. ATP 설비는 자체적으로 운행 곡선을 작성해 운행하는 것입니다. ATP 설비는 현장에 설치 시 많은 시운전 운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신호가 처리되어지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차상 신호의 대표 주자격인 설비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ATP-KTCSE? ATP-KTCSE는 레벨이라고 불리우며 무선 주파수 LTE-R을 이용 신호기 없이 열차를 제어하는 설비이다. 이는 케이블을 이용해 제어하는 방식을 LTE-R 무선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레벨 2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2017년 기준 중국은 53%, 유럽은 64%가 KTCS 두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철도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와도 같은 수치이다. ATP-KTCSE는 ATP-KTCS에 비해 신호기를 사용하지 않고 LTE-R 무선을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즉 현장 설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신호기의 경우 기관사의 의견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ATP-KTCS3이란? ATP-KTCS3는 ATP-KTCS에 비교해 궤도외로 마저 없어지는 방식이다. LTE-R 무선을 이용하여 현장 설비는 거리 확인용 발리스만 남기고 전부 제거하는 방식이다. 향후 발전 과정을 보아 이때쯤이면 무인 운전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ATP 에러 메시지에 ATP 지상장치 운영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그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ATP 에러 메시지는 현장, 유지보수 및 운전 취급 직원들에게 중요하며 그 이후로는 현장 설비, 어느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나타내어주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으면 장애 대처 및 열차 안전 운행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각 에러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MMI의 것이다. 전체가 1로 표시되면 발리스 케이블 한 가닥, 두 가닥 제거할 때, 파워카드 제거할 때, BDB 카드 제거할 때, LDB와 BDB 카드를 모두 제거할 때, 지상장치 고장 링킹 오류 거리 오차, 고장 코드 해시태그 4098, 해시태그 4098 예상 발리스미 발견, 해시태그 4099 발리스 원인은 차량 고장 가능성 타코메타 차륜, 마모 혹은 선로, 운행선 변경 공사 후 거리 정보 관련이다. BGL 발리스 데이터가 표시되어지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패컷 입력 시이다. LEU 고장 해시태그 3396 에러 텔러그램 해시태그 1 유효하지 않은 신호연 시 LDBDIB에 전압이 낮게 입력될 때와 장래 신호기 현시 상태와 진로 표시기에 진로 조건이 불일치할 때이다. 예 진행 신호일 때 진로 표시기가 부본선 진로인 LT 진로 현시될 때 DIV 보드 입력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서로 맞지 않을 때이다. 에러 텔러그램 해시태그 2 불안정한 신호연 시 신호기가 계속하여 전멸할 때
에러 텔러그램 해시태그 3 너무 높은 전멸 플래싱.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에러 텔러그램 해시태그 4. 전원 공급 오류 LDB 카드 제거할 때. 기타 고장 유형. 텔레그램 설계, 오류 발리스 접속. 콘넥터 접속 불량 디폴트 텔러그램 판독. 발리스 텔레그램 오류 12,420이 알 수 없는 방향의 장애로 차상 ATP 안테나가 지상 발리스 1번과 2번 사이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 발생한다. 예전에 순천역 1번선에서 자주 발생하던 장애이다. 조치 방법으로는 기관차가 퇴행하던지 아니면 열차 정차 위치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4100이 예상 발리스에서 읽기. 장애는 현장 발리스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나 텔레그램의 저장소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올라오면 현장 발리스를 교체하던지 아니면 포맷하고 텔레그램을 재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ATP, 개요 및 설비 에러 메시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장애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도 차상 신호장치의 대표 설비인 ATP 지상장치 임시서행, 발리스 설계에 대한 마이크로 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 여러분들은 ATP 지상장치, 임시서행 발리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순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서행 발리스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ATP 지상장치 중 임시서행 발리스는 폭우나 야간 작업 등 노반 상태에 따른 취약 계소가 발생하는 경우 속도감 속도 감속 구간이 발생하며 이에 기관사에게 해당 속도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일반 철도 구간의 경우 임시 신호기를 설치하면 되지만 고속화 구간이나 고속 구간은 빠른 운행 속도로 인해 임시서행 발리스를 추가로 설치하여 서행 구간임을 알려주며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시속 1km 초과시 경고, 시속 5km, 초과시 상용제동 시속 10km, 초과시 비상정차를 시행하게 된다. 임시서행 발리스의 설계는 서행 구간이 고속 구간인지 아니면 고속화 구간인지에 따라서 시속 170km 이상, 시속 130km, 초과 시속 100에서 130 이하에서 사용하는 3종류의 텔레그램을 설계하게 된다. 설치되는 발리스는 CBF만 2개 설치하며 순서는 진행 방향으로 1번, 2번 순으로 입력한다. ATP 지상장치 이해 및 설비 소개. 첫 번째 임시서행. 발리스의 정의는 선로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통상적인 속도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설치하여 제한 속도로 서행을 하기 위한 신호기를 임시 서행 신호기라고 하며 고속 구간의 신호기 외에 서행 발리스를 설치하여 안전도를 향상시킨다. 두 번째 임시서행. 발리스의 설계는 서행 구간이 고속 구간인지 아니면 고속화 구간인지에 따라서 시속 170km 이상, 시속 130km, 초과 시속 100에서 130 이하에서 사용하는 3종류의 텔레그램을 설계하게 된다. 여기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형태는 시속 170km 이상, 시속 130km 초과이며 전자의 경우 서행 발리스에서 서행 해고 신호기까지 2km 이격하고 다시 서행 신호기까지 700m를 더 이격하여 설치한다. 하지만 속도의 감속은 발리스를 만나고 1.5km 이동 시 시속 130km로 줄어들게 설계한다. 후자의 경우 서행 해고 신호기 옆에 서행 발리스를 설치하고 서행 신호기까지 1km를 거리를 두며 서행 신호기에서 시속 80km까지 속도를 감속해야 한다. 발리스는 CBF만 2개 설치하며 순서는 진행 방향으로 1, 2순으로 입력고 발리스 서로 간의 거리는 3m 침묵 5지장을 유지한다. 세 번째 서행 발리스 설치를 위해 고속화 구간의 경우 서행 발리스 설치를 위해 고속화 구간의 경우 2.7km를 작업을 설치 운용해야 하나 해당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임시서행 발리스를 설계해보자. 1.
조건 시속 170km 이상 구간의 임시서행 발리스. 텔레그램을 설계하세요. 필요한 프로그램 인프라와 PSA 프로그램 필요. 3. 인프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메뉴에서 파일 선택 후 파일 선택 후를 선택한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도화지 화면이 나오며 여기에 설비를 그리는 것이다. 먼저 발리스 국가 지정을 하면 되며 일반적인 경우는 구배와 속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CBF 발리스 그룹을 클릭하여 화면으로 드래그하여 화면에 나타낸다. 그리고 발리스 특성을 입력하기 위해 발리스 아이콘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 브라우저를 클릭한다. 발리스의 아브젝트 네임에 TSRB 76121하면 발리스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고 엔터키 입력한다. 에리어에서 태극기를 선택하고 화면에 도식하며 태극기 아이콘의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브라우저가 나오고 오브젝트 네임란에 코리아 입력한다. 참고로 한국의 국가번호는 887이다. 한국의 나라 번호는 887을 입력하시면 되고 나중에 설비의 기준을 정할 때 887이 모든 설비에 입력된다. 모든 현장 설비의 기준을 한국으로 정하기 위해 모든 설비를 선택한 후 CTRL 태극기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Add Selected Object to Area를 선택한다. 그러면 현장 설비는 한국으로 설정된다. 인프라 프로그램으로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이제 저장하고 PSA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 각종 자세한 내용을 입력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화면처럼 파일에서 누실행한다. 리본 메뉴에서 파일 선택 후 카피 드로잉 As 링크 클릭하여 인프라에서 만들어 놓은 121번 파일 선택하면 인프라에서 도식한 내용을 화면에서 볼 수 있다. 화면 어느 부분에 인프라, 도식 화면을 표시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리본 메뉴에서 줌 클릭 후 올 선택하면 화면에 보기 좋게 표출된다. 디텍션 인터페이스에서 영 모양, 아이콘과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을 도식한다. 영 모양은 어떤 역인지 이름을 넣는 것이고 지구본 모양은 ERTMS ETCS 규정을 따른다는 표시이다. 여기서는 영명을 넣고 제작자를 넣는 작업을 하게 된다. 역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란이 나온다. 제작자의 자기 이름 영문을 쓰고 사이트 영명을 적는다. 견본에서 이름은 LJH라고 표기하고 영명은 SUN으로 표기하였다. 지구본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업그레이드 아브젝트를 클릭하면 모든 설비에 적용된다. 이제 발리스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차례이다. 화면의 모든 아이콘을 선택하고 리본 메뉴에서 화면의 모든 아이콘을 선택하고 파일의 발리스 모양의 아이콘이 생긴다. 이제 상세 내역을 입력한다. 비지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오픈 브라우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되며 링크 체크를 해제한다. 왜냐하면 다음 발리스를 만날 필요가 없어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발리스에서 차량에 전달될 문자, 내용과 서행 속도 및 거리를 입력한다. 파일 이름과 구분번호 버전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빈칸의 내용을 입력한다. 발리스 1번과 2번을 입력하고 고정정보 발리스라는 픽스트를 표시한다. 그리고 CBF12를 표시하고 한번 발리스의 패킷 44번과 65번을 입력하고 아직 승인받지 못했다는 0.1 버전을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기관사에게 알려줄 문자, 정보를 작성하는 것으로 임시서행 구간임을 표시하는 정보를 만든다. 44N 패킷은 문자를 MMI에 표시해주는 기능이며 첫 번째 7은 디폴트 값이고 아이콘 1개 중에 1개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며 임시서행 구간까지의 거리는 1500m이며 서행 구간은 1500m라는 뜻이다. 여기서 패킷 65는 발리스 번호와 서행 구간까지의 거리, 서행 구간 길이 제한 속도, 시속 130km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비지 글자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제너레이터 파일과 나오는데
클릭하면 파일 생성 알림 메시지가 나온다. 생성된 파일을 확인해보자. 생성된 파일의 위치는 위의 파일 주소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베러파이에, 즉 확인 파일을 실행시켜 내용을 확인한다. 메모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승인을 위해서는 베러파이의 확인 파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이는 내용처럼 CBF1 및 대한 내용을 표시한다. 리본 메뉴의 연필을 클릭하면 승인되어 CRC 값이 생성되어 완성되며 파일을 임시서행 발리스에 입력하면 마무리된다. 수고하셨습니다. ATP 지상 설비 임시서행 발리스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향후 신설 수정되어지는 텔레그램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 설비인 ATP 지상장치의 응용편인 기관차, 출고용 시험용 발리스 설계에 대한 마이크로 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 여러분들은 기관차 시험용 발리스 텔레그램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순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ATP 지상장치 중 기관차. 정비 후 출고되는 기관차의 ATP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시험하지 않고 출고 시 현장 운행 중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험 설비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차 검수고 전방의 시험용 발리스, 즉 책임 모드를 완전 모드로 변경시키는 시험 발리스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시험용 발리스 텔레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 시험용 발리스 설계는 인프라와 PSA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인프라의 발리스를 도식하고 거리와 속도를 입력하며 PSA 프로그램에서 랭킹을 제외한 이동 권한 구배 속도 정보를 입력하여 설계한다. 하나 기관차 출고 시 완전 모드 차상. 신호 방식 변경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발리스로 실제 열차 운행은 완전 모드로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다. 이에 시험용 발리스를 제작하여 기관차 검수선 전방에 설치, 운용하는데 이 발리스를 시험용 발리스라고 한다. 2. CBF 2개를 1조로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며 서로 3M 이상 이격하고 텔레그램을 입력하고 기관차 검수고 전방에서 설치 동작한다. 3. 시험용 발리스의 기관차에서 보내온 27mH 에너지 주파수를 조사하면 시험용 발리스에서 책임 모드에서 완전 모드로 변경하라는 명령이 전달된다. 이후 기관차는 완전 모드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동작하지 않으면 재정비를 받아야 한다. 시험용 발리스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알카텔 알스톰 안살도 봄바르디아 인벤시스 지멘스 등의 유럽 ATP 제작업체에 협의된 규약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31번 란을 보면 책임 모드에서 완전 모드로 변경되는 조건은 12번, 21번, 27번 정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발리스는 링킹, 이동 권한 구배 속도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만 텔레그램이 완성된다. 하나 조건 점검 후 기관사 책임 모드로 운행 시 완전 모드로 변경되는 기능이 있어야 함. 2. 필요한 프로그램 인프라와 PSA 프로그램 필요. 3. 인프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메뉴에서 파일 선택 공유를 선택한다. 누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도화지 화면이 나오며 여기에 설비들을 그리는 것이다. 아래 화면은 시험용 발리스에 사용할 발리스 그룹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화면에서 왼쪽에 발리스 아이콘이 아닌 화면 오른쪽에 하단부에 그려진 발리스를 아이콘을 선택한다. 위쪽에 노란색은 CBC 그룹 가운데, 녹색은 인필 발리스 그룹 하단에, 검정색 발리스 그룹은 CBF 그룹이다. 여기서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CBF 그룹을 선택하여 화면에 그린다.
왜냐하면 발리스를 제어할 필요 없이 고정된 정보만 이용하므로 CBF 그룹만 사용하는 것이다. 팔레트의 메뉴 중에 에리어에서 태극기를 선택하고 화면에 도식하며 태극기 아이콘에 화살표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브라우저가 나오고 오브젝트 네임란에 코리아 입력한다. 참고로 한국의 국가번호는 887이다. 또한 좌측부터 아이콘들을 왼쪽 팔레트에서 가져와 똑같이 도식을 하며 각 아이콘에 마우스 화살표를 놓아둔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설비의 명칭을 넣을 수 있다. 전부 도식하고 명칭까지 넣은 다음이라면 서로 간의 연결을 해주어야 한다. 팔레트에 보면 연결선 표시, 아이콘이 있다이를 클릭하고 서로 연결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현장, 설비의 기준을 한국으로 정하기 위해 모든 설비를 선택한 후 태극기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Add Selected Object to Area를 선택한다. 그러면 현장 설비는 한국으로 설정된다. 인프라에서 도식한 설비를 PSA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 표시한다. 그리고 영모양, 아이콘과 유럽 규격을 준수한다는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을 도식한다.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되며 발리스에 정보를 넣을 준비가 된 것이다. 정보를 넣으려면 모든 설비를 선택하고 파일 메뉴에서 업그레이드, 올 그룹을 선택하면 노란색 발리스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비지라고 글자에 아이콘의 마우스 화살표를 위치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오픈 브라우저가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면 된다. 발리스 정보를 입력해보자. 먼저 적색 타원 속에 있는 자료를 입력한다. 발리스 2개 다 CBF이다. 다음으로 청색 타원 속에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력창이 생성된다. 이동 권한 12번을 입력한다. 권한의 거리는 530m이며 다음 발리스 비지 10m까지이다. 최고 속도는 230km를 입력하면 된다. 구간을 입력한다. 섹션에서 530m 입력하면 된다. 데인저 포인트 입력을 한다. 다시 말해 정지 지점에서의 속도를 말한다. 만약 정지 지점 도착 시 속도를 2에서 3km로 정해놓으면 너무 천천히 운행하게 되어 운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지 지점에서 도달하기 전까지 시속 25km 이하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완의 속도라고 한다. 굽의 정보를 입력한다. 패킷 21번에 해당하며 이미 인프라에서 입력을 해놓았으므로 이동 권한과 같은 거리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주면 된다. 속도 정보를 입력한다. 패킷 27번에 해당하며 이것 역시 인프라에서 입력을 해놓으므로 이동 권한과 같은 거리를 입력해 놓으면 된다. 이제 다 입력되었으며 임시서행 발리스 제작, 마이크로 러닝의 검증, 프로그램 사용법을 이용하여 검증 후 발리스에 입력하면 된다. 비지 글자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제너레이터 BAL 파일이 나오는데 클릭하면 파일 생성 알림 메시지가 나온다. 생성된 파일을 확인해보자. 생성된 파일의 위치는 위에 파일 주소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베러파이. 확인 파일을 실행시켜 내용을 확인한다. 메모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승인을 위해서는 벌이 거의 확인 파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이는 내용처럼 CBFL 및 이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다. 리본 메뉴의 연필을 클릭하면 승인되어 CRC 값이 생성되어 완성되며 이 파일을 임시서행 발리스에 입력하면 마무리된다. 아래 화면은 순천역 기관차 검수구 앞에 설치하고 각종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사진이다. 먼저 CRC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였으며 기관차 첨승하여 정상적으로 책임 모드에서 완전 모드로 변경되어지는지 확인 시행하였다. 반갑습니다, 교육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도 차상 신호장치의 대표 설비인 ATP, 지상장치의 핵심인 폐색, 신호기용 지상, 발리스 설계에 대한 마이크로 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작성된 마이크로러닝 1에서 4편까지 보시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 여러분들은 폐색, 신호기용 발리스 텔레그램을 설계할 수 있으며 해당 텔레그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순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색 신호기용 ATP 발리스는 발리스 설계의 핵심이라고 몇 차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리스는 디스턴스 투고 방식을 이용 선로 용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폐색 신호기 외방 13M, 17M 지점에 설치 운영되며 20M 지점에는 ATS가 존재한다. 발리스 서로 간의 거리는 3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순서는 진행 방향에서 CBC, CBF로 설치되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차상에서 역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장점을 얘기하면 확장성이 뛰어나다. 점제어식으로 선로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 경부고속선 ATC의 경우는 연속 제어 방식으로 선로를 새로 설치해야만 설치가 가능한가 ATP. 지상장치란 ATP는 차상 신호장치의 대표 설비로서 오토매틱 TRAIN 프로텍션이라고 정의되며 지상에 설치되는 발리스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트랜스폰더가 언어입니다. 지상에서 기관사에게 이동 권한 및 링킹 속도, 구배 정보 및 기타 운전 정보를 주어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열차 사이의 간격 유지에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1. 오현시 구간의 폐색 신호기 일기에 5가지 텔레그램을 작성하여 입력하고 BAL 에리우 파일을 생성. 2. 필요한 프로그램 인프라와 PSA 프로그램 필요. 3. 인프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메뉴에서 파일 선택 공유를 선택한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모눈, 도화지 화면이 나오며 여기에 설비를 그리는 것이다. 먼저 모든 설비를 도식하고 국가 지정을 하면 되며 각 설비의 구배와 속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의 이름을 넣고 설비 간 연결하고 인프라를 도식하여 연결한다. 그리고 태극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국가번호 887을 입력한다. 전체 설비를 선택하고 태극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Add Selected Object Area를 선택한다. 인프라는 모든 설비를 연결하여 하나의 설비에 정리하는 것인데 화면 상단의 사다리 모양이 인프라이다. 이것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대상들의 거리를 입력한다. 예로 만든 도면은 1칸에 10M을 넣어서 기록했다. 여기서는 설비 간 거리 구매 속도를 입력해야 한다. PSA에서 인프라에서 그려놓았던 파일을 불러와 영모양, 아이콘과 지구본 모양 아이콘을 화면에 도식하고 영모양 아이콘의 작성자와 영명을 입력하고 전체 설비 선택 후 UPGREADOL 그룹을 선택한다. 그러면 전체 도면의 역과 지구본의 형식이 적용되어진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발리스에 입력되어지는 벨 파일 및 루에 입력되어지는 파일을 제작할 수 있다. 비지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디폴트 텔러그램즈를 입력한다. 234B는 장애시 CRC 폴트 출력값이다. CBF 정보는 없으면 안 넣어도 무방하다. 패킷 부분에 5N, 12N, 21N, 27N 칸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새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4개의 정보를 입력한다. 패킷 5번은 링킹 거리를 입력한다. 바로 다음에 만날 발리스를 표시한다. 단 역방향 발리스는 제외된다. 패킷 12번을 입력하여 이동 권한 거리를 입력하여 진행은 4구간의 거리를 입력하며 정지 위치에서 시속 25km로 제한한다. 참고로 열차가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를 완화 속도라 말한다. 패킷 21번을 입력하여 이동권 안내의 구배를 입력한다. 진행 신호는 4구간의 거리를 입력한다. 에러 메시지 타입은 1부터 4까지 있으며 1번은 사용하지 않는 신호,
2번은 불안정한 신호장애, 3번은 전멸하는 신호이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4번은 전원부 에러를 나타내는 에러 메시지인다. 이제 기본적인 입력은 마무리되었다. 진행 신호 한 가지에 집중하여 작성되었으며 기타 YGYYY 등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발리스 파일과 에리우 파일을 출력하여 확인해보자. 방법은 BG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신호에 대한 발리스 파일과 에리우 파일 생성한다. 제작 프로그램의 PSA-2 베러파이 파일을 실행하여 작성되어진 텔레그램의 내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PSA-0 베러파이 파일을 불러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에는 디폴트 텔레그램만 입력되어 있다.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위에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CRC 값을 부여한다. 비로소 정상적인 동작 파일 된다. 에리우에 입력하는 텔레그램이며 진행 신호에 대해서만 설계를 했으므로 그에 대한 내용만 볼 수 있다. 교육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색 신호기 텔레그램 설계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